경제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인사이드 김경란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공유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 중에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노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노원 원장님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해 허리디스크 환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입원한 환자도 폐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흔히 앓고 있는 이 척추관 협착증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해요. 자, 원장님, 척추관 협착증 먼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체의 기둥으로서의 기능이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부터 팔, 골반, 다리까지 연결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앉아있을 때라든지 서 있을 때 뭐 어떤 자세에서도 환자 우리 사람의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문제는 척추 사이로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신경들이 가운데 부분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통로를 가리켜서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경 통로라고 할 수 있고 그 신경 통로를 따라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신경들이 이 마디마다 구멍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구멍들을 추간공, 신경 구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원인이 있던 간에 이제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척추 신경이 빠져나가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됨으로써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척추관이 신경의 통로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협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허리의 경우에는 이 척추관의 모양은 약간 동그란 타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으로는 척추뼈나 아니면 디스크가 막고 있고 뒤쪽으로는 후궁이라는 인대뼈 같은 구조물들이 뒤에서 막고 있고 양쪽으로는 후관절, 조그마한 관절들이 이렇게 신경 지나간 통로를 쌓음으로써 이제 척추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으로 이제 허리 밑 이하 다리로 퍼져나가는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손을 많이 사용하고 얼굴 나이가 들고 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척추라는 평소에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일상생활에서 누워있는 시간보다는 대부분이 척추에 힘이 가해지는 기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을 하게 되고 30대나 40대만 넘어가게 돼도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손 마디마디가 우리가 굵어지는 것처럼 척추의 관절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굵어지고 밀려 나오고 하면서 척추관으로 점점 밀고 들어와서 신경이 압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그 이하 저린 증상이나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반면 또한 신경도 이렇게 혈액순환이 좁아짐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신경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큰 불편을 겪다가 최근 치료를 통해서 점점 호전돼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치료가 진행됐길래 호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함께 화면으로 보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찾아온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숙자 씨. 그녀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기 전까지 질환의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안 걸릴 줄로만 알던 질병. 하지만 불현듯 찾아온 불청객인 척추관 협착증. 우리 모두가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만큼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옵니다. 처음에 이 허리서부터 아팠지요. 그래갖고 연에 또 요리 다리로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발등까지 이제 막 꼭꼭 주시지요. 바늘로 주시지요.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얼판에 이제
하도 아파서 그냥 열이 그냥 정신없이 올랐지요. 허리 통증,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기에 한번 왔다 가는 감기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병을 더욱 키우기만 할 뿐 결코 절로 나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연배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한테서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은 걸을 때 다리가 저린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고, 이 협착증이라는 게 이 환자 사례에서 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짤록짤록 좁아지면서 그 안에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걸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이런 증상을 느끼는 그런 문제를 협착증이라고,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증상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지만 굉장히 흔하게 환자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고, 실제로 병원에 오시지 않으면서도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 씨에게도 낯설기만 했던 척추관 협착증.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흔한 척추 질환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방과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이분은 이제 치료를 받고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거의 이제 시골 농촌에서 사시는 분인데, 거의 10년 이상 이제 허리 통증하고 이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증상이 있으셔서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셨는데, 계속 증상은 호전이 없고 점점 심해진 상태여서 이제 아무래도 시골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큰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계속 참고 지내시다가 아예 집 밖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태로 이제 본원에 이제 처음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상에서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였고,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다른 주사 치료 이런 걸로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풍선 성형술 시술을 시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 시술하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어가는 상태인데, 지금 일단 아직 병원 내에서 걷거나 주변으로 다니시는 데 있어서는 거의 다리 저림이나 불편감은 거의 못 느끼고 있는 상태시고, 이후에도 이제 곧 퇴원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큰 무리가 없이 잘 회복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원 치료를 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녀는 계속되는 척추관 협착증 치료로 완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젊은 날의 그때처럼 몸이 가벼워지겠죠? 아파서 못 걸어 다녔는데 걸어 다녀서 참 좋다고. 몸이 가볍고 다리도 안 아프고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이 생활하기가 편하겠다고.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한쪽 엉치나, 심할 경우에는 허벅지, 오금, 종아리, 발목, 발끝까지 저린 증상이나, 환자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걷다 보면 다리가 한번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쪽 다리나 한쪽 다리의 방사통, 저리고 찌릿함, 터질 것 같은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통증들은 대부분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네. 걷다 보면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좀 허리를 숙이고 자꾸 걸어야 조금 편해서 좀 더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나마저 안 될 경우에는 아예 좀 주저앉아서 좀 쉬었다가 또 가게 되고, 또 다시 걷다가 또 쉬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협착이 심해지고 오래 진행이 될수록 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본인이 느끼는 통증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린 증상이나 이런 통증을 느끼는 그런 증상 외에도 좀 더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신경이 증상, 저림이나 이런 감각을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발목이나 종아리 이런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심해져서 그 기능까지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발목에 힘이 없고, 자꾸 이게 걸을 때 발목이 좀 쉽게 말해서 뒤집어지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되고, 흔하지는 않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대변 소변까지 본인이 이제 조절하기 힘든 정도의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것들이 일단 협착증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필요한 질환이네요.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허리 질환,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질환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간에 이제 허리 안에서 신경 지나가는 척추관이 어떤 원인으로든 좁아져서 이제 생기는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증상이라 한데 대부분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20대, 30대 좀 이른 나이에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나타난 경우가 있고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이제 한쪽 다리가 막 땡기고 저리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숙이면 뭐 세수도 못하겠다 허리가 아파서 뭐 이런 급성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 협착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점차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을 때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허리 숙이고 쪼그려 앉아 있으면 오히려 디스크에 무리가 감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척추관 협착증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또 뭐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해요. 근데 요즘엔 워낙에 또 의술이 발달해서 비수술 치료법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제 크게 치료 방법은 뭐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비수술 치료 중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MRI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MRI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어느 마디로 얼마나 심한 협착이 있는지가 진단이 되면 가장 비수술 치료 중에 이제 기본적인 치료로 신경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엑스레이를 보면서 정확히 바늘을 위치시키고 이제 약을 뿌려주고 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가장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신경 주사 치료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외래에서 뭐 1분 내외로 시술이 가능하고 5분이나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바로 귀가하실 수 있는 간단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 주사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론 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이 좀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좀 나아지긴 했으나 뭐 조만간 다시 자꾸 반복이 돼서 너무 많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신경 주사 치료로만은 부족할 경우에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나가서 신경 성형술 이런 치료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신경 성형술도 신경 주사 치료와 원리 자체는 비슷한데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고 직접 그 병소 부분에 유착, 쉽게 말해서 신경이랑 막 주변에 있는 것들과 달라붙어 있는 걸 풀어주고 약을 또 뿌려주고 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치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비수술 치료로서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레이저 시술, 뭐 내시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신경성형술처럼 꼬리뼈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풍선을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조작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풍선이 부풀어지면서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넓혀주고 그 외에 또 약을 같이 뿌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로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증상이나 뭐 어떤 경우인 건가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그 수술 외에는 환자분의 불편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 예를 들 수가 있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비수술 치료 다양한 치료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다리의 정상이 불편감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어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신경이 마비 증상이 와서 발목에 힘이 없다. 아니면 자꾸 넘어진다, 뭐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 치료로 해서 신경의 압박을 풀어줘야만이 그 근력이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있고 정말 심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변 소변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이제 미세 현미경하 척추관 감압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현미경을 보면서 실제로 협착이 있는 그 부분에 신경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뭐 절개 자체가 한 마디 할 경우에는 2cm나 한 3cm 정도 내외로 가능해 하고 보통 한 이틀, 3일 정도 입원 후에 퇴원하시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협착증의 치료에서 수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그 외에 이제 불안정성이 동반돼서 척추가 과도하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압 수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나사 고정을 해서 척추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수술법까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시고 또 통증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비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수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각각을 선택할 때 어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환자분들 뵈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아는 분이 어떤 치료를 했더니 많이 나아졌더라. 좋아졌다. 그래서 맞아요. 나도 그걸 받고 싶어 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협착이 심한 정도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그리고 이제 신경 압박의 정도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법을 정해놓고 치료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MRI나 CT 등이나 아니면 또 본인 증상을 또 척추 전문을 하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본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치료법들 가운데서 어떤 치료를 나에게 맞고 하는 거는 이거는 환자가 스스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믿을 수 있는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이제 100% 협착증이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걸 뭐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완화시키고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이제 맨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양반다리 한 상태로 앉아 있는 그런 자세가 그래요?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 아무 허리 뭐 병도 없고 아파본 적 없는 분들도 30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가 맨 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뭐 논일하고 뭐 하실 때 쪼그리 앉아서 뭐 일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자세가 되겠어. 물론 우리나라 이제 생활 방식에서 바닥에 앉거나 뭐 쪼그리 앉는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척추에 가장 좋은 자세들이 있는데 이제 서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나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집안일 같은 거 하실 때 서서 하실 때는 양 다리를 딱 바닥에 받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낮은 발판 같은 거를 해서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일을 하시고 하는 게 허리에 무리가 더 긴장 상태를 줄여준다든지 무리가 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생활을 할 때도 의자에 앉았을 때 이게 다리를 쭉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것보다도 발판을 놓는다든지 해서 이제 무릎과 고관절, 영대 관절 90도 이상으로 조금 편안하게 구부린 상태로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어떤 자세로 잠을 자야 되냐, 그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바로 누워서 자느냐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자느냐 그 자체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고 본인이 편한 자세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자세건 간에 바로 누워 주무실 때는 예를 들면 이 무릎 아래 오금 쪽에 뭐 베개 하나를 좀 받쳐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주무실 때도 무릎 사이에 베개 같은 거를 집어넣고 해서 좀 허리에 무리가 틀어지고 하는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자세들을 취하면서 생활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노원 원장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러한 치료는 아무래도 우리 몸과 직결되는 것이다 보니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함께 치료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노원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과 선물 세트, 또 열차 예매권 등을
싼 값에 판다고 유혹하거나 또 배송 지연 등을 가장한 범죄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카페, 블로그, 또 쇼핑몰 등에 대한 경찰의 모니터링 결과 17주 동안 약 1억 8천여만 원의 피해액을 환급했을 정도로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을 이용한 URL이 담긴 사기 문자 메시지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는데요. 최근에는 스매싱 수법이 진화해서 단순 소액 결제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이나 연락처,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까지 탈취해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란의 비즈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